납치도 중 극적으로 탈출한 태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홍순경 참사관과 처 표영희 씨는 지친 표정이 역력합니다. 들어가면 감옥행인데 들어가면 모두가 멸망하는 것이요. 아들 하나라도 구출하려면 북한을 버리고 제3국으로 떠나는 수밖에 없다. 한 아들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나. ก็เลยคิดว่าแล้วกลายเป็นคนทรยศต่อชาติด้วยนะฮะอย่างนี้ผมไม่เอาเด็ดขาด and pick up very very quick very fast and I want to be a part of it 2월 17일, 2월 16일이 김정일의 생일이니까 휴식해요. 17일까지. 휴식하고 있는데 전화 오더라고. 전화 받으니까 이 대선에 여기 지금 뭐 긴급한 전문이 하나 왔는데 와서 보라는 거야. 그래서 뭐가 그리 뭐 노는 날에까지 그런가 내일 가보면 되지. 그랬다고 내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빨리 와 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하여튼 갔어. 가서 또 보니까 이 암전이 체포영장이야. 뭐라고 썼는가. 10년 가까이 거기서 근무했는데 당장 내일 모레 특별 비행기로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지문 기술자 6명이 와서 일했는데 그중에 핵심 4명하고 들어오라는 거야. 그 지령인 즉 곧 체포영장이나 똑같죠. 체포영장이지. 손발이 막 떨리더라고. 나한테도 결국은 죄 없는 죄를 들씌우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베이징 지사도 다 망했고 일본 지사도 망했는데 내 차례가 왔구나. 완전히 낙담하고 도무지 발길이 후들거려서 제대로 가지 못하겠더라고. 들어가면 감옥행인데 그럼 뭐 북한에 있는 아들이나 뭐 해외에 있는 아들이나 전망이 없고 그렇게 되니까 집사람하고 토론했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들어가면 모두가 멸망하는 것이요. 그래도 한 아들 하나라도 구출하려면 북한을 버리고 제3국으로 떠나는 수밖에 없다. 눈물 흘리면서 한 아들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나. 그 결심으로 결국은 탈출을 하게 결심했어요. 대놓고 얘기했어요. 이러면 세대주가 잡혀가고 그러면 그 자식들은 희망이 없잖아요. 완전히. 또 동시에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될 바에는 한 명이라도 살리자. 그런 결심하에서 설득을 했더니 어머니가 자식 때문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럼 큰아이는 어떻게 하겠어? 큰아이는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다. 어쩌겠냐. 그래서 예미를 설득했고 또 아들 역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득하니까 형님은 어떻게 하겠는고 하고 뭐 울면서 불면하는데 그래도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한 길로 떠나기로 했죠.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한테 전화하면 되겠다라고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름이 딕 러리라고 해요. 딕 러리라고 그 사람은 그 미국 국적 사람인데 저 체포되기 전에 전화를 해봤죠. 해봤더니 방콕에 올라와서 만나자. 자기 혼자 출장 와서 사는 숙소. 거기에 와서 우리를 좀 있으라고 하면서 그래서 방콕에 올라왔어요. 그 사람들 만날라. 망명하고 싶은 나라의 대사관을 찾아갑니다. 나 망명하겠다라고 했는데 가는 곳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캐나다 대사관도 그렇고 망명 받아줄 수 있다. 하지만 당신 지금 범죄자로 신문에 좀 났는데 비공개 망명은 우리가
받아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유엔 난민 구치소에서 난민 수속을 맞춰라.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증을 갖고 와서 우리한테 망명 신청을 한다면 우리가 망명 신청을 받아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딕 러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3월 8일 유엔 난민 구치소에서 인터뷰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난민증을 좀 받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딱 하루만 더 버티면은 이제 홍참사 가족은 제3국으로 망명할 수 있게 된 거죠. 딕 러리가 사는 그 방 하나에서 서해가 사는데 난민증을 받게 된 그날 새벽 5시에 한 12명 되는 것 같아. 그 습격을 받았죠. 문을 차고 들어오는데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아. 갑자기 말이야. 경비실에 그런 돈을 매기고 경비실 다 비웠더라고. 그 대사관 직원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태국 경찰 두 놈이 있었어요. 그 놈들은 무기를 사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보이부 요원들이 싱가포르, 그 인도네시아 그런 여러 곳에서 나와 있던 보이부 요원들이 또 모여들었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2명이 또 이제 그 파견돼서 우리를 체포하러 왔고, 그런 많은 인원들이 왔었죠. 그런 인원들이 다 합해서 한 12명 왔댔어요. 이제 인생을 이렇게 마감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아내 얘기는 자기 목숨보다 아이들 목숨을. 아이들을 어떻게 하네요. 집사람은 아이들 생각 때문에 더 너무 괴로웠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끝이구나. 다른 길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내가 그 실수한 게 자동차 번호가 대사관 번호인 걸 그냥 끌고 다녔다고, 그걸. 그렇게 하고 2명을 자기네 고용을 했더라고, 경찰관을. 태국 경찰. 우리 부수위도 있었고, 그냥 그 자동차 번호를 그대로 쓰면서 끌고 다녔으니까 거기서 들통이 난 것 같아. 8시 한 반쯤에 출발을 했는데 나는 그 출발하면서도 이놈들이 어디로 데려갈 것이냐 많이 연구를 했더니 공항으로 데려가서 공항에서 중국으로 북송시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결심했어요. 속으로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태우려고 하면 공항에서 내가 경찰을 붙들고 자빠질 계획을 했어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라오스 방향이더라고. 그 가는 차가 공항 앞으로 지나서 라오스 방향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라오스로 넘어가서 북송하려고 하는구나. 가면 개수검을 당하되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낫죠. 그 북한 실상을 아니까. 갑자기 네. 그냥 허허벌판에 있는 4차선 직선 도로에서 달리던 미니버스가 전복을 해요. 19일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던 태국 주재 북한 외교관 부부가 북한인들에 의해서 납치됐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사건이 어젯밤 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납치 도중 극적으로 탈출한 태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홍순경 참사관과 처 표영희 씨는 지친 표정이 역력합니다. 홍 씨는 눈 주위에 멍이 들었고 표 씨는 손을 크게 다쳐 격투 당시에 처절했던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홍 씨 가족을 나눠 태운 2대의 배는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470km 떨어진 나콘 나차시마주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태국 의사가 이제 링거를 꽂고 무슨 약을 입에다 알약을 넣어줬대요. 근데 다 필요 없고 전화 한 통하게 해달라. 태국 경찰에 연락을 좀 해달라. 해서 출동한 태국 경찰에 의해 가지고 병원을 떠나가지고 안전한 지역 경찰서로 이동이 됩니다. 아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랬어요. 그때 처음에. 우리 차량이 사고 날 때 후에 보면 그 아들을 사는 라오스 국경 거의 다 갔어. 라오스 국경까지 갔는데 차량 사고 나서 오늘 못 넘어간다고 하니까 그 아들은 그날로 못 넘어가고 대사관으로 돌아왔죠. 그때 처음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지나던 사람들이 밥도 안 주더래요. 밥도 안 주고 며칠 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와 집사람은 구원됐는데 우리를 보고 헬리콥터를 타라 그래. 헬리콥터로 해서 이 이미그레이션 그게 구치소에 갔어. 그러니까 이제 페트병을 베개에 베고 그 신문지 몇 조각이 있어서 그 가운데 아들 자리를 만들어 놓고 항상 그렇게 하고 잤어요. 쪽잠 좀 자고 그 대부분 뭐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아유, 자식이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자? 잠이 오나? 잠이 들어도 저게 그 며칠간을 그저 지옥 속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그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냈어요.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탈북 소년인데 결국은 그 한 아이를 북한이 쥐고 있는데 북한 소나기에서 구원해낸 사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아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다른 길이 더 없다고. 더 다른 길이. 죽어도 그 길에서 죽고 살아도 그 길에서 살고. 무조건 이 자리에서 나는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는데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내가 죽고 자기도 죽으면 그래도 자식들에게 피해는 좀 덜하지 않겠냐. 병원에서 그 칼을 찾으니까 없더라고 아래. 근데 수술 가위 그거 있는 거 나한테 줘서 이 배를 찔렀지. 배를 찔렀는데 그런 거 입었는데 찌르는데 또 옆에 간호사들이 막 달려들어서 빼들고 그래서 여기서 뺏기고 그 다음에 교회 간 거는 화장실에 가서 벽을 받아가지고 죽고 말겠다 그래서 가서 정말 힘껏 받아봤는데 집이 소리가 굉장히 커서 또 이 간호사들이 막 또 달려들어. 그래서 이게 죽는 것도 쉽지도 않구나 하는 생각 들었고 어떻게 하면 죽겠는가 노력했죠. 홍순경 참사가 태국 총리한테 손편지를 계속 썼다고 합니다. 매일과 같이. 예, 그리고 이게 홍순경 참사가 대체로 이렇게 영어를 말은 잘하지만 이렇게 구를 잘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전을 다 이렇게 뒤져가면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정말 한 뜸 한 뜸 하면서 제발 우리 그 막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태국 총리도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자식 키우는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그 쓰라린가 하는 걸 아마 느꼈을 겁니다. 아마 이게 통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홍순경 참사의 아들을 구하려는 그 간절함이 이제 마지막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태국 정부, 당시 이제 태국 총리였던 추안 릭파이가 사건에 대한 것들을 보고받고 나서 북한의 최후 통첩을 해요. 와.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태국은 제3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국 영토에서 북한의 그 불법 행위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 추안 릭파이 당시 태국 총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홍순경 참사의 아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즉각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겠다. 그리고 대사관 철수시킨다. 다 추방하겠다. 멋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소위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전쟁 이외에 둘 수 있는 최고의 강수를 둔 거예요. 이거는 이 외교 아마 관계에선 외교 역사에서 아마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기적적인 일이에요, 진짜. 당시에 태국하고 북한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맺어지지 않았거든요. 태국 경찰이 체포해서 태국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되는 맞아요. 이런 사안이라는 자국 내에서 거죠. 벌어진 일이니까.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납치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태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당연히 화가 날 만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그렇다고 뭐 또 내놓으라 그러니까 당장 내놓으라 돌려줄 수는 없고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말이 옳다고 끝까지 변명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막내 아이들을 갖다가 기자회견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거. 납치된 홍순경 씨 아들 원명 씨가 태국 내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명 씨의 신병 인도 문제가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he immediate release of Mr. Hong Won Myung, son. 나 갑자기 왜 이렇게 태국이 고마워지지? 외무장관 되게 멋져요. 여름이가 태국으로 가야겠네.ก็เลยคิดว่าแล้วกลายเป็นคนทรยศต่อชาติด้วยนะฮะอย่างนี้ผมไม่เอาเด็ดขาด Our country's economy everything this society will pick up within this year and pick up very very quick very fast and I want to be a part of it. 100% 사실이 없다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강력하게 신뢰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아들을 부모랑 만나게 해라. 그렇지. 안 그러면 미성년자. 우리는 국교 단절한다. 돌직구예요. 묘하게 부모가 이거네요. 아들을 부모와 만나게 하고 나서 진위 여부는 태국 우리가 판단하겠다. 그렇지. 북한인들 시끄럽다. 태국 정부의 강한 요구에 북한 보위부 요원들은 이번만큼은 어쩔 도리가 없다. 네. 아들을 부모에게 넘겨줍니다. 그렇게 홍참사 부부는 아들과 떨어진 지 14일 만에 기적적으로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건 진짜 엄마가 아이고 머리만 컸지 애야. 그러니까 일하는 분이 아이를 데리고 우리한테 왔어. 나하고 집사람인데. 그 이상 뭐 더 바랄 게 없었죠. 사실은 같은 방에서 둘이서 이 가운데 자리를 내놓고 자던 그 수술에서 그 서희가 꼭 붙들고 자다 보니까 짧은 기간이겠지만 너무나 눈물겨운 생활이었고 정말 바랄 수 없는 바람이 실현된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시 정말 태어난 그런 기분이 기적이다. 어마어마한 또 나로서는 그래도 아들 하나는 부했구나 하는 그런 그 감사와 정말 날아갈 듯 했어요. 사실은 너무 깨안고 한참 울다가 아들이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이 내가 거기서 기자회견 한 걸 들어봤는가 그래. 아버지 나 이거 가들이 시켜서 이런 소리 했는데 어쩌는가. 이 자식 너 정신이 있냐고 귓밥에 한 대 칠까 하다가 그 약하게 좀 치고. 확실히 북한은 한 핏줄이 많네요. 깃방망이 한 대 치는다는 이야기에서. 가로서는 방법이 없은 거예요. 아들 뭐 북한에 있는 형이라도 뭐 다른 가족들이라도 좀 더 책임을 덜 지게 그렇게 처벌을 적게 받도록 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시키는 대로 말한 거죠. 그 끝난 다음에 뭐 아버지 엄마한테 올 것도 생각을 못 했었고 경찰도 그렇고 거기에 외교부에서 나와 있는 그 사람도 그렇고 시켜서 한 소리라고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같이 있으라고 해서 그때부터 우리 세 식구가 또 가부에서 같이 있었죠. 참사 가족은 태국 난민 보호소에서 1년 8개월을 보낸 다음에 2000년도 10월 드디어 대한민국 땅을 밟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You can
무작정 편지를 쓰고 소원을 빌었을 뿐이지 확실히 데려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지 못했는데 결국은 한 청년을 위해서 직접 나서서 대사관을 압력하고 돌려보내라고 하는 이런 그 조치가 있을 수 없는 것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태국이라는 나라가 존경스럽고 자동차가 굴르는 것도 그런 신비한 노릇이지만 아들 하나 적국에 붙들려온 걸 평화적으로 빼들어낸 것도 하나의 기적이고 그런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편집자가 웃고 찍은 장면들 모두가 기다려 그 순간들 애국에서 빵빵 터지네 놓치지 마